가족입니다. 무슨 기사인지 같이 보시죠. 네. 1,300만 울린 초등 래퍼 노을입니다. 네. 아마 아는 분은 다 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이제 올해 2학년이죠. 2학년인데 래퍼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1,300만 명이나 봤다고 하는데요. 직접 그 영상 보고 오실까요? 나는 2학년 찬호을 참이 받은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마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봐. 정말 힘드지 뭐냐, 답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꿈도 너무 많아. 나쁜 사람 체포하는 경찰, 위험 불구는 소방관. 지금처럼 랩을 하는 래퍼, 얍 멋진 태권도장 관장.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네. 뭐 잘하네. 근데 뭐 그게 1,300만이나 볼 정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을이가 유명해진 이유, 랩도 랩입니다만 그 뒤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초등 래퍼 노을이가 나오기까지 옆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요. 여기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님은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네, 지금 목사 일을 하시는데 처음에 아들 노을이한테 이 랩을 권하게 된 이유가 이거라고 합니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도우려는 아빠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차 씨는 지난해 노을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노을이가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교실 뒤에 눕거나 갑자기 운동장으로 뛰어나간다는 얘기였다. 병원에 가보니까 ADHD,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진단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 아이가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아이가 뭔가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뛰놀고 막 뛰쳐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애가 학교에 좀 잘 적응을 하면 좋겠는데 친구를 좀 잘 사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게 저 랩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선 제가 엄마로서의 어떤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살짝 울컥, 저 랩을 보면서 울컥을 했어요. 1,300만을 울렸다라는 표현도 지금 제목에 있긴 한데 이거 윤조진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에 이제 학교에 아이를 보낸 부모들 중에 이제 심리적인 불안을 보이거나 또 학교에서 교실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되게 속상해하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병원을 가야 될지 상담을 받아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바로 되게 좋은 사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족의 어떤 사랑과 함께 뭔가를 이뤄내서 성과를 내고 성취욕을 주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문제도 극복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가족이지, 가족이라는 건 정말 이렇게 함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정말 이 가족의 힘이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큰 의미를 주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냐 싶습니다. 네, 주원규 의원님. 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저는 외국 사례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ADH를 외국에서는 질병이라기보다는 조건으로 봅니다. 조금 더 다른 아이들의 조건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걸 부적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않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임상적인 실험들이나 그 프로그램들도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아들이 너무 아이들과 적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사실은 ADHD 진단을 받아서 처음에 되게 상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 ADHD를 앓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질병이나 비정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아이들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귀감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아이 키우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주변에 ADHD의 이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두가 함께하면 가능한 일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노을이 말고 또 가슴을 울리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냐?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개그맨이자 가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규 씨, SNS에 사진과 글을 올렸어요. 뭐였냐? 바로 이겁니다. 네, 여기 보면
한 아이가 지금 이 보조 이 지팡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좀 보조 기구에 이 몸을 이 의식을 하고 뒤에 엄마가 붙잡고 조용히 좀 숨어서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장애인의 날 노래자랑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2019년 노래자랑 모습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아이를 2024년에 또 만났다라는 거죠. 일단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모습만 보고도 이 뒤에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먼저 울컥하는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혹시 이게 노래도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네, 이 아이의 꿈이 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2019년에도 이렇게 같이 몸을 좀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잡고 조용히 나지막한 소리로 같이 좀 이렇게 따라 불렀다고 해요. 자, 용기 내서 긴장하지 말고 노래 불러라는 뜻이었겠죠. 그런데 5년 뒤에도 똑같이 엄마는 아이의 뒤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여선웅 의원님. 전 이거 보고 막 울컥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감동적이네요. 사실은 저 뭐 아마도 이제 2019년에는 아이가 키가 작아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 같고 지금 2014년 올해에는 뭐 이제 키가 커가지고 뒤에서 안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예전에 뭐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뭐 장애인 학교 아니면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뭐 하다가 뭐 무릎 꿇고 뭐 그런 장면들도 많이 이제 뭐 보도가 됐었는데 이 장면을 보니까 사실은 뭐 그런 뜻에서 이제 무릎 꿇는 건 아니지만 뭔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이제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뭐 무릎 꿇고 있는 자세가 아니라 이제 아이 뒤에서 이렇게 안아줘서 편하게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약간 좀 감동적입니다. 네. 네. 아마도 저희가 봤던 이런 감동들을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같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보는 부분이 SNS 영상 말고 우리가 현실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뭐 굳이 몸이 불편한 이 아이의 사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장에서도 현실에서 좀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이제 앞에 좋은 말씀 다 해주셨던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19년도에서 2024년도 5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장애를 가진 딸을 위해서 또 그 딸의 의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렇게 하다 보면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엄마와 딸은 그대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고 서로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2024년 이후에도 저런 모습은 이제 끊임없이 계속 될 것이고 그러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후에 굉장히 뭐 제가 볼 때는 뭐 가수로서 어떤 인생 철학 이런 것들이 노래에 담겨 있고 목소리에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제 감동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 그런 가수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굉장히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기를 계속 박수를 치고 기원을 합니다. 네, 말씀처럼 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가수라는 꿈, 네, 저희 모두가 다 같이 응원합니다. 네, 팔 뻗으면 있는 가족이지만 평소에 바쁜 일상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죠. 오늘, 내일, 5월 요 한 달만이라도 한 번 더 손을 뻗어서 고마워, 사랑해 말씀해 보시는 그런 5월이 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